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의 허들을 훌쩍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가로막은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위험과 미국 경기지표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 사태, 원화 강세 기조 등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들 변수의 영향력이 대체로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 소재 상장사 시가총액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지역별 시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상장사 시총이 지난 7일 기준 1,070조 9,253억 원으로 전체의 86.25%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 시총 비중은 수도권에 이어서 영남이 2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충청과 호남, 강원, 제주 순으로 컸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형 헤지펀드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간 국내 헤지펀드에 몰려든 자금은 작년 1년간 유입한 7,690억 원을 넘어섰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금이 빨아들이면서 대형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지난 2011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2년 반 만에 국내 자본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이 달러당 9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1,020원을 1차 저지선으로, 1,000원을 2차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환율 급락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속도는 주요 32개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5일선을 회복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세 이어갈까 싶었는데요. 오전장까지는 약보합권으로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주말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와병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실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전장에서는 대체로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2%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3%대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중국 쪽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하루 먼저 홍콩 증시와 상해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중국발 훈풍에 장중에 약보합권 머물렀던 코스피는 상승 반전한테 지금까지도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면서 1960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 기조가 여전합니다. 8거래일째 팔자 기조 이어나가긴 하고 있지만 전주와 비교해 봤을 때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월달 들어서 기관이 소폭 붙긴 하지만 오늘까지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도 여기에 순매수 동참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50포인트 회복한 채 강세 기조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와 환율도 그동안 급락을 좀 진정하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데 어떤 일정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지 한 주간의 일정 먼저 살펴봐 드리도록 하죠.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추자식 연구위원께서 한 주간의 일정 뽑아주셨는데요. 일본과 미국, 독일 경제 지표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한 주입니다. 특히 13일에 발표 예정인 중국 지표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소비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넘어가 보면 유로존과 독일, 일본의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공개가 되고 16일에는 미국 쪽 지표들이 공개가 되는데 5월에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를 최재식 연구위원께서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최재식 연구위원께서 주목하신 일정들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일정들 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5월 중순에 가깝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달 경제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의 4월 신물 경제지표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제 일찌감치 나오는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요. 먼저 중국의 4월 중국 실물 경기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예상치를 보더라도 4월 초반에 미니 경제 부양책 실시 영향으로 3월 값 대비는 좀 개선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HSBC 복합 PMI 지수가 여전히 기준상 50 이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약한 흐름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상 이상의 호조 가능성 부분에서는 아직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예상보다 이상으로 좋게 나온다면 글로벌 자본시장 자체에서는 일시적으로 중국 쪽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위험 선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미진하면 우려가 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후반에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 심리지수라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5월달 지표를 감안해서 좀 상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 QE 테이퍼링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심리와 그리고 4월의 계절적인 악재가 지나면서 좋아졌는 지표가 5월의 심리에도 좋게 나올지 예보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글로벌 쪽보다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쪽 지표 다시 한번 주목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기 전 코스피 5장 들어서 1960선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550선 위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전 중후반 이후로 점차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 현재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이 시장에 5장 상승을 더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약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거의 13포인트 정도 지수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자체가 향후 현재 PBR 밸류에이션이 0.99배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신흥국 주경 펀드에서 순유출 중에 있고 또 내일 중국의 4월 월간 경제 지표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 삼성생명 효과로 인한 상승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다 좋아졌다 분위기로 확대해서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2주 동안에 제시한 것처럼 아직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계속 보유하면서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기보다는 실적 호전 개별주나 낙폭과대 기술주, 낙폭과대 중심으로 기술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우상향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만큼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하시고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장중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지만 달러원 환율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60전이 상승한 1026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026원 40전까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23원 70전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2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와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한 점과 지난주 단행된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주요 통화 대비 반등세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 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로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출업체들의 내고까지 등장하면서 달러 환율은 상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파일 거래일제 순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오늘장에서 그래도 많이 진정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최재식 연구위원도 중국 쪽 지표에 주목해 보자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좀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지표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전망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비록 지난 2거래일 동안 소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달러와 매수의 명분이 적은 상황에서 추가 반등세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까지 8거래일간 연속으로 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과 또 지난주 금요일 마침내 등장한 당국의 구두 개입 및 실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을 고려해볼 때 1020원대 초중반대에서 행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4월 산업생산지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15일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 최종치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의 경우 전월의 8.8%에서 상승한 8.9%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는다면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겠고요. 원화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다시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15일에 발표되는 유로존의 4월 인플레이션은 유럽중앙은행이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드라기 총재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경우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또는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행 예상되면서 유로화 약세가 두드러질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원화가 유로화와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물론 있고요.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유로화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 유로화를 팔고 원화를 포함하는 위험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 달러원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지표 주목해 보시고요. 유로 쪽은 인플레이션 수치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환율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주목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셔 총재의 말로서 오늘 뉴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1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피셔 총재가 10월 양적 완화 종료가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놔서 지금 분분하거든요. 과연 연준은 테이퍼링 가속화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10월과 12월 중 어느 때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 연준은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게 정석입니다. 네. 지금 리처드 피셔가 12월에 끝날 것을 이제 10월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더 이상 추가로 유동성 공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연준이 시장에 작년에 그 의원들 사이에 내온 얘기는 매 FOMC마다 100억 불씩 줄이고 맨 마지막에 50억 불을 줄이면서 끝내는 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리처드 피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연준 내에서는 12월에 끝내는 것을 거의 아마 얘기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앞당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은 한두 달을 땡긴다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획된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연준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 연준이 10월을 땡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부 시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12월에 끝난다면 일단 연준이 시장과 약속을 지켰다라는 신뢰 회복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옐런 연준 의장도 자산 매입이 끝나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월가 쪽에서도 종료 후에 당장 긴축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참 많은데 과연 좀 한두 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전혀 오히려 그 테이퍼링은 늦출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이 유동성 공급에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연준에서 못을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동안 연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약 8번에서 9번 정도의 방법을 해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에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약간 둥글게 얘기해서 2014년도에는 테이퍼링 마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10월에도 사고 12월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12월로 거의 못을 박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딱 앞당겨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연출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자넷 옐런이 12월에 테이퍼링이 끝내고 난 다음에 내년 6월 정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마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혹한에 의해서 되게 어려울 때 테이퍼링을 지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지연 안 하고 오히려 제대로 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12월에 하는 것, 마무리하는 거, 이게 아마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셔 총재가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연준은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어서 JP 모건에서 좀 한국 증시를 믿는다, 국내 증시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JP 모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최근 부진에도 상관없이 좀 국내 증시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거죠. 결국 미국이 테이퍼링을 자신 있게 하고 이 금리 인상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풍부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달러 보유고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3,550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역대 최대치를 갖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연관성이 굉장히 제약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이 이 사람이 얘기 안 하더라도, 에드리안 머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죠. 다만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JP모건 체이스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문제가 약간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었지만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는 악재가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사님도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외국인도 JP모건 의견에 좀 동의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주지도 궁금해지고요. 또 작년 경우를 살펴보면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자 3개월 만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좀 그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에드리안 모아시라는 사람이 신흥국 아시아 지역의 주식 담당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얘기하고서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7월 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8월 21일인가요? 그때부터 주가가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한 13% 끌어올렸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신기록이 하나 있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해서 43거래 연속 순매수를 한 데가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 비중을 확대를 했다는 거에 이게 상당히 의미 좀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F 때 외국인이 34거래를 매수하고 약 4개월 조정줬다가 그 이후로 13개월을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때가 2월, 3월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약간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과 귀환은 어차피 예정됐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리포트를 서로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서로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JP모건 체이스의 그 움직임이 시장에는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진입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 외국인까지만 진입이 된다면 시장을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아마 시장에 루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5월 달에 2100을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수에서 한 13% 정도 오르면 한 21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이, 에드리안 모아시 어떤 비중 확대한 거와 우리나라 시장의 루머가 도는 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기대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기환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님 말대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줘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외국인이 좀 선물 쪽에서 먼저 들어와 줘야 지수가 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2,96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 선물에 먼저 돌면서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비차익으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일단 선물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현물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에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대형주를 사고 이 중소형주를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기관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종목으로 본다면 사실 중소형주를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다시 선물과 함께 시장을 진입하는 제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다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번 지수로 이 지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지점을 돌파하려다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선물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기날 급락할까봐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이 시장을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고 해서 다시 그 물량이 시장 안으로 다시 진입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보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갔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에 재진입했을 때 시장 상승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먼저 들어와주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현물 시장까지 들어와준다면 지수 상승은 더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포인트 회복한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선을 여러 개 그어놓고 말씀드릴 때 밀리게 되면 요 지점까지 밀릴 수 있지만 60일선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월봉을 보면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가로 밀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갭상승이 너무 많은 거, 일본 갭상승이 너무 많은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추가로 밀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 양봉으로 쓰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양봉으로 쓰게 되면 네. 오랜 기간 박스권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스권을 벗어날 때 그 일봉사의 갭을 좀 메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메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에 양봉 그림을 그려낸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날의 특징주를 찾아서 샅샅이 파헤쳐 드리는 Y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지수가 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무려 4%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드렸습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상당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요,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외감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가고 그래야지 다른 종목들로 올라갈 수 있는 큰 장의 든든한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얼마예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까지는 꿋꿋이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 특징주 가져와 봤는데요.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 1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4,100원까지. 대형주라고 해도 결코 요즘에는 뭐 안전하다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조금 뭐 안 좋게 나왔다 하면 10%씩 하한가 예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만한 내용이 있었나라고 제가 지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니까요. 1분기 실적이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하회치가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대거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1분기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게 나왔길래 이렇게 급락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만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 대비 세전이익과 순이익이요, 각각 무려 3.4%와 2.3%가 감소했네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소된 건 맞습니까? 아니, 3%, 2% 떨어졌는데 주가가 11%가 떨어진다. 참 놀랍습니다. 요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주가가 정상적인 하루하루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수급 자체가 굉장히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래소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급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조금만 매도세가 조금만 더 나오면 매수세가 없는 종목들은요, 그야말로 그냥 급락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냐면 매수세의 실종에 의해서 매도세가 작아도 주가의 변동폭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타이밍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요,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해내고 그 적정 가치에서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차트가 깨졌느니 뭐가 깨졌느니 이런 말에 휘둘려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의 본질적인 내용인 내재 가치를 무시하는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 가치와 내재 가치를 통해서 이 주식을 다시 한번 고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자, 수급 동향 좀 보면은요, 이 종목이 2011년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요, 계속 샀어요. 외국인들은 뭐 거의 매수 기조를 쭉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2월달, 3월달에는요,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 투신, 뭐 증권사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 4월달 들어오면서 매수했던 기관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은 기초적인 매수세를 쭉 보여왔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 따져보면 다 그냥 뭐 큰 수급의 변동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상황이요, 매수의 실종,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현재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매수를 해서 좀 더 모아가지고 가겠다는 주도적인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보자면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GS 리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편의점이죠. GS25로 불리는 편의점이 있고, 하나는 GS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마켓이라든가. 매출의 70%는 전부 다 어디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슈퍼마켓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편의점이 차지하고 있고 30%가 이제 슈퍼마켓과 관련된 유통 쪽이 차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쪽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죠? 출점 제한, 계속적으로 점포를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영업시간도 제한됐죠? 영업시간 제한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가위가 먹은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2분기에도 이러한 영향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슈퍼마켓 부분에서는 이 영업이익이 잠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럼 이걸 메꿔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70%를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제 그 BGF, 보강이죠. 보강 패밀리에서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죠? 여기 상장됐을 때 시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강 패밀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장의 평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GS 리테일은 이제는 혼자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BGF 리테일로 인해 가지고 둘이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단계가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가는요, 변동폭이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이 BGF 상장 이후에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미 이제 사전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부분들은 BGF 리테일이 일정 부분 GS 리테일보다 좀 고평가된 상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에는 BGF 대비 상대적인 저평가 가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보자면은요, 일단 매출의 70% 있는 이 편의점 부분이 과연 2분기에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인 점포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 편의점의 규모의 경제에서 분명히 좀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GS그룹이 이번에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었냐면, 이 편의점주와의 상생의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GS 리테일이 자기만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편의점주를 죽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GS 리테일의, 즉 GS25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상생, 어찌 보면 나가는 더 배당적인 부분이 분명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증가가 적정 수준의 증가를 넘어서기는 분명히 쉽지가 않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리포트가 좀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어느 시즌으로 들어가느냐, 편의점 매출액이 늘어나는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 6월 달에 또 뭐까지 있죠? 월드컵 특수까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요, 1분기보다는 분명히 상당히 좀 좋아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효과와 결국 월드컵 시즌이라는 특수 효과가 결국 앞에 상생, 가맹점주와의 상생에서 평균적인 어떤 그 이익의 창출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을 이 두 개가 커버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2분기는 분명히 1분기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럼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아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이 GS 리테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냐? 현재 이제 이 밸류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 밸류 밴드가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 2% 정도는 주는 상황이지만, 이익의 증가의 속도는요, 아직도 처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의 단가는 제하단 부분을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무슨 말을 적어놨습니까? 안전매수 가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말 뜻은요, 이 가격이라면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안전한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했을 때 1개월 내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한 주가 수준은 얼마가 나오냐면 28,000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급 공백, 그리고 지수, 우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눌림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24,000원까지, 24,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현 가격 24,000원 부근이라면 단기적으로는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다. 즉 어떤 의미냐면, 내재 가치까지 바로 28,000원까지 올라가지는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현 가격에서는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26,000원대까지 회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내일 모레 바로 올라간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이 가격에서 하루 이틀 정도 보내고 난다면 26,000원 정도까지는 빠른 템포, 그리고 3개월 내에는 적정 가치인 28,000원까지는 충분히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GS 리테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가격에서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일정 부분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 타이밍이 좋겠죠. 24,000원 부근이라면 좀 사보자. 잡아서 1차 목표가 26,000원 잡아주고 3개월 목표가 28,000원 정도 잡아준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원의 특징주 Y는요, 이 GS 리테일 가져와 봤는데요. 심리적인 충격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내재 가치 부분에 다시 판단해서 겁내지 마시고 보유해서 다시 내재 가치 위에서 파는 이런 투자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의 예로 보여드렸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게 될 거라는 거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빠르게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나머지 종목들은요 많은 좀 하락을 보이는 종목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수는 반등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몇 개 종목들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직 깨어나신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를 흔드시는 분이죠. 그래서 조금 빠른 쾌유를 조금 저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조금 바르게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확실하게 조금 지수는 반등 주지만요. 종목들이 조금 편차가 너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대응이 필요한데, 확실한 것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요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급 특징주들이 있을 것 같죠? 5가지 좀 보고 넘어오기 전에 종목 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문자번호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제일기획, CJ제약, 파라다이스 이렇게 좀 5개 준비했는데요.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PD님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4% 이상 현재 급등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25만원 아래 120만원 초반대 매수 좋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140만원 초반대는 매도 의견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잖아요. 자, 그 흐름에서 잘 움직이다가 많이 깨졌다 올라갑니다. 자, 오늘의 이런 흐름, 누가 이 종목을 지금 끌어올려줄까요? 누가 이렇게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자면요. 수량인데요.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자면 외국인들이 222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124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 번 더 살펴볼까,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200억 정도, 기관들이 120억 정도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양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근의 수급은 외인들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관들 들어오긴 했지만은 많은 물량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네요. 주가 흐름 자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 쪽으로 좀 접어들었다, 호흡기를 뗐다 이런 얘기가 돌아주면서 그때부터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외인들 좀 배팅일까요?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도 140만원대 초반이 역시나 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외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을 기관들과 매수를 해줄지 내일이 중요한 그런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상황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도 오늘 수급이 다시 많이 들어오네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요, 오늘장에서 좀 밀리는 듯 싶더니만 바로 치고 올라가서 현재 그래도 41,000원대 초반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을 보니까 하이닉스 금액으로요, 삼성전자 못지않습니다. 외국인들이요, 196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25억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양매수 잡혀주고 있어요. 자, 최근에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일까요? 많은 물량들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박스권을 깨지 않아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최근에 단계적인 박스권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수급 역시나 외인들과 기관의 꾸준한 이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움직여줍니다. 매수가 더 들어오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뭐 42,000원, 3,000원, 크게는 45,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먼저 매수를 해서 잘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수급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추천을 해서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갑자기 빠지길래, 그리고 쭉 밀리더니만 다시 올라갑니다. 매수가 아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요. 오늘 갑자기 3.7%까지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제일기획. 누가 또 끌어올리나요? 또 지분 구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광고 수익에 대해서 올해 좋단 말이죠. 자, 제가 정리했던 이유는 수급 꼬임이 보였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정리를 했고, 갑자기 수급이 꼬여서 이때 정리가 들어갔었죠. 정리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은 보니까요, 외인이 한 10억 원, 기관이 또 한 10억 원 정도. 수량으로 보자면 외인이 한 4만 주, 기관들이 한 4만 7천 주, 토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둘 다 4만 주 이상이에요. 둘 다 4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온 적이 최근에 많이 없었잖아요. 자,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촥 끌어올려줍니다. 상승 분위기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기획은요, 올해 실적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까지 가지고 가실 분들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계속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요, 끝까지 가져가 보세요. 네, 제가 뭐 비록 정리를 하긴 했지만 수급 꼬임을 정리했던 건데 다시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고 제가 상황 보고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자, CJ제일제당.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릅니다. 네, 오늘도 1.4% 정도의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가네요. 쭉쭉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볼게요. 오늘 수급 말고 최근의 수급 보자면 그렇게 팔던 외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지난주 금요일로 바뀌고 기관들도 꾸준한 매수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기관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늘까지 한다면 이틀째 매수가 잡히는 거고, 기관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신권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차트 흐름도 상승 쪽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환율에 대한 이슈도 같이 잡혀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주봉상의 움직임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큰 흐름으로 볼 때는요, 이 바닥 라인을 잡고 말씀드려보자면 거의 다 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는 판단이 드네요. 요 포인트 잡고서 대응을 하실 때 목표가는 한 35만원 정도가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할 때가 온 건가요?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해줍니다. 4%까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제일 좋은 1시 반까지 제일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이유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4월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5월은 뭐가 있습니까? 노동절 효과를 분명히 봐요. 그러면 5월 실적은 어찌됐던 간에 4월 달보다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올해 성장성,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쵸? 인천 쪽에서도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파라다이스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구간대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볼 때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잡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외인들이 한 7,000주가량, 기관들이 한 33,000주가량의 매수를, 양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수급은, 네, 안 좋았죠. 이틀 동안 강한 매도를 보여주면서 외인들과 기관이 매도세 보였는데요.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도 좋은데, 강원랜드도, 네, 조금 이게 조정이 나오지만, 매출은 강원랜드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GNC 에너지부터 해드릴게요. 4008님께서요. GNC 에너지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12,200원 매수를 하셨어요. 30%. 자,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네. 재방송 보신다면은 10%가 원칙이었죠. 기억하시죠? 재방송 종목은 10%씩 원칙적으로 매수하시고, 제가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싹 같이 팔면서 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보겠습니다. 뭐, 차트상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들죠? 자, 현재 제가 줄을 긋고 있는데요. 바닥 라인에 대한 포인트 맞추자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는, 그쵸?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도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상승을 한다면 고점으로서 인식이 되는 구간, 고점 상단 포인트는 맞추기 힘들지만 그래도 1차적인 포인트 자체 요런 이제 그림을 어거지로 맞춰볼게요. 제가 위에 상단은 안 맞는 건데 맞춰볼게요. 그럼 반등을 조금 내려온다면 반등을 다시 줄 때 13,000원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이 그래프대로 이 차트대로 움직인다면 1,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만약에 이게 어떤 흐름대로 움직일까?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수급 좀 볼게요. 수급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이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외인들도 없고, 주인이 없는 모습이네요.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지금 사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럼 오로지 차트 흐름이나 누군가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잡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1,800원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내려왔다가 거의 금방 11,000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던가, 아니시면은 조금 더 가져가셔서 13,000원 정도 포인트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던가, 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입니다. 1149님. 오늘도 오릅니다. 캠트로닉스가 급락하다가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매수가가 21,887원, 2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캠트로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갑자기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실적이 올해 기대할 만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많이 밀리고 있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히는 구간으로서 반등을 줬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좀 반등을 줄까?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급 볼게요. 수급이 지금 없던 수급 자체, 아무것도 없던 수급에서 이게 좀 눈을 좀 봐야 돼요. 네. 이 기타 법인 쪽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놓지 않고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 오늘 수급에서 보자면, 네,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까 제가 봤던 겁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27,000주가량의 현재 순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네, 외인은 볼 필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는데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어디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는 아마 18,000원 포인트가 정답일 겁니다. 18,000원 포인트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때 한번 수급을 다시 봐야 돼요. 이때 이제 물려있던 분들과 더불어 좀 더 땡겨보자면 18,000원대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구분이에요. 18,000원, 그 다음에
2만원 구간, 그 다음에 22,000원 구간이란 말이죠.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18,000원부터는. 그래서 18,000원이 됐을 때 수급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필요 없고요. 18,000원까지는 보유해보자 라고 의견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시즌 보겠습니다. 7785님, 네, 시즌이 6만원 매수하셨습니다. 7785님. 이게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였나요? 차트를 그리고 언제 좀 매수하실지 궁금해요. 이때였으면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 뭔가 하나를 빼먹으셨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모양새 잡히고 또 좀 더 앞으로 당겨보자면 이런 뭐 그래프까지 나와주니까, 그리고 또 뒤로 더 가보자면 이런 모양새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잡히니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강조드리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올려봤을 때 라인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간 자체가 나왔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뭐 이 정도, 이거는 좀 약간 좀 어거지로 맞춰야 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좀 하기 힘든 종목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6만원 매수해서 이 포인트 자체를 깨고 내려갈 때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구간이었는데, 이때였죠? 언제죠? 3월 24일 날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는데 손절 자체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수급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의 수급은 다시 많이 들어오는데 4월 중반부터 매수가 들어오네요. 4월 중반부터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주가 매수해주면서 끌어올려주고, 최근의 수급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매도가 또 나가고요. 어제 금요일날, 오늘은 또다시 외인들의 매도가 좀 잡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외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기간도 매도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량을 뱉어낼지가 조금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을 다시 줄까요? 줄 가능성은 있죠. 뱉어내더라도 오늘의 이 거래량 가지고는 최근 들어서 기간이 매수한 물량 자체를 한꺼번에 뱉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니까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도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52,000원 깨고 내려가면 매도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 52,000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되 전고점 포인트 57,800원대는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S1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S1. 네, 보안업체죠. 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실적 좋았습니다. 1분기 좋았고요. 2분기 좋고 3분기, 4분기 다 좋습니다. 자, 올해 실적 좋긴 좋아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새롭게 좀 신규 출시를 했는데요. 가정용하고 상업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요. 50% 이상 영업이익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랑 수급 볼게요. 자, 차트입니다. 많이 밀렸어요. 제가 그냥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잘 아시겠죠?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던 그런 흐름이에요. 많이 밀렸죠? 여기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조금씩 좀 매수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매수로 잡히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수급이 들어온다면 매수를 해보고 싶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가 또 한번 잡히고 있네요.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와서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가를요, 얼마 잡아드릴 거냐면 78,000원에서요 79,000원 사이에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76,500원 정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추천드렸던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서 뭐 콜마, KT뮤직, 뭐 Y전 이런 것들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S1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매수해 보시고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마감 들어서 오름폭을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60포인트 회복한 채 마감을 지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하셔야겠네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